오늘은 여러분들한테 2021년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지역들을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내 집 마련을 함에 있어서 아파트 청약이라든가 또는 구축 아파트를 매입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지역들을 관심 있게 봐야 될지, 그리고 어떠한 지역들이 향후에 가격이 많이 오르게 될지, 또는 어떠한 지역들을 내가 선택해야 될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21년인 이제 내년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좀 가져야 되는 지역이 어느 곳인지 제가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부터 한번 정보를 제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동과 덴데크 오늘은 2021년 아파트 청약, 구축 아파트 어디가 좋을까란 주제로 제가 영상을 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한테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선 어느 지역에 관심을 가져야 할까에 대한 부분을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지하철의 중요성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지하철의 중요성이 왜 이렇게 중요하냐고 하면은 이제 직주 근접인 도심으로 빠르게 진입을 할 수 있는 노선일 경우에 지하철의 접근성이 가격하고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하철이 개통이 될 수 있는 지역 또는 예정되어 있는 지역, 착공된 지역, 이런 지역들을 관심을 갖게 된다면 이제 향후에 이 주택의 가격이 오를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지하철의 접근성, 즉 지하철이 향상될 수 있는 부분을 어떻게 예측할 수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제가 간단히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20년 동안 부동산을 하면서 이제 실무에 있으면서 제가 직간접적으로 이제 느낀 겁니다. 그리고 제 선배들 또는 제 사수들, 그런 제 스승님들이 이제 예전에, 지금은 이제 정보가 너무나 많이 광범위하게 오픈이 돼 있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을 때 이제 가르쳐 준 그런 방법이에요. 그래서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본다면 지금 지하철 노선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지하철 노선도가 있는데 이 중심의 강남권이나 뭐 용산이나 여의도나 이런 지역에 주택을 사게 되면은 당연히 주택 가격이 오르고 좋겠죠. 하지만 돈이 만약에 없거나 또는 자금이 많이 없으신 분들은 이 핵심 권역에 있는 아파트를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동산 투자를 할 수 없겠죠. 그러면 어떤 지역에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느냐? 교통이 있지만은 좀 외곽 지역에 투자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하겠죠. 그런데 이 외곽 지역들도 이미 지금은 부동산의 가격이 많이 올랐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제가 20년을 부동산을 했지만은 20년의 부동산을 가지고 있지만 예전부터 계속 부동산 가격은 우상향 곡선을 가지면서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향후에 예측해서 지하철 역사들이 생길 수 있는 곳을 여러분들이 예측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면은 제가 한번 지우고 보면은 지하철역이 끝나는 지점들이 있습니다. 광명역 끝났죠. 끝부분이. 그리고 개화역 끝났습니다. 방화역 끝났죠. 암사역 끝났습니다. 그리고 하남 풍산역 끝났습니다. 광교역 이렇게 끝났다는 거예요. 그러면 지하철 노선들을 봤을 때 이 노선들이 끝나는 역사들이 이렇게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체크를 한 후에 이 주변 지역들 중에 어디로 이 지하철 노선이 연장될 수 있는지를 예측해 보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20년 동안 부동산을 경험하면서 그렇게 투자를 하고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실무에 있는 진짜 전문가 분들이 이렇게 현지 분석을 하면서 지하철 역사가 확충될 수 있는 지역들에 투자를 하고 수익을 내고 토지를 사고 하면서 역사적으로 이런 투자법이 증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지금은 이제 정보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역사들이 어디로 이제 연결이 될 건지 확충이 될 건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훨씬 더 투자하기가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전 같은 경우에 제가 20년도 초반에만 하더라도 물론 국계법이라고 해가지고 국토계획 이용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을 통해가지고 법률적인 부분들 그런 것들을 예측해가지고 지하철 역사라든가 이런 것들을 가늠하긴 했었지만 도시기본계획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지하철 끝 노선에서 연장될 수 있는 구간들 지금 뭐 암사역이 있으니까 제가 예를 들어보면 이 암사역이 별내역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별내역으로 지나가죠. 이 암사역 8호선이 이 끝나는 역이 2023년에 완공이 됩니다. 지금 착공이 들어갔다는 거예요. 암사역 8호선에 연장이 돼가지고 별내역까지 이어지는 이 노선이 지금 현재 착공이 들어갔기 때문에 2023년 내 이 노선이 개통이 됩니다. 늦어도 2024년, 25년 안에는 개통이 되겠죠. 그러면 이 노선의 가격들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들의 생각에 맡기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향후에 이어질 수 있는 노선들이 어딘지 일단은 예측해 볼 수 있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이 영상을 다 끝난 다음에 이 지하철 노선도를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곳이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살고 계신 지역이 뭐 강서 쪽일 수도 있고 뭐 의정부 쪽의 북부 쪽일 수도 있고 수원권역의 남부 쪽일 수도 있고 동부 강동 쪽일 수도 있고 살고 계신 지역이 있을 건데 인천 쪽일 수도 있고 그 지역에 끝나는 지하철 노선도를 한번 보세요. 쭉 뽑아보세요. 그러면 그 지하철 노선들 중에 지금 이미 연장 계획이 나와 있는 곳들이 있고 착공이 들어가 있는 곳들이 있고 개발이 계획되고 있고 진행되고 있는 곳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체크하셔가지고 지금은 입지가 좋지 않고 교통이 좀 열악하지만 향후에 그런 지역들이 이 서울의 중심 지역을 핵심 권역들을 관통하는 노선과 이어지게 된다면 그런 지역들에 내 집 마련을 하거나 구축 아파트를 매입해서 내 집 마련을 하게 된다면 그 가격을 하락하는 것을 방어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런 개발들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지게 됐을 때는 가격 상승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 얘기를 우리 구독자분께서는 흘려듣지 마시고 이 영상이 끝나면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들, 그 지역들의 끝 노선들을 한번 관심 있게 봐보세요. 그럼 거기에서 돈이 될 수 있는 또는 미래 가치가 있는 지역들을 여러분들께서 추측하거나 예측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2021년에 여러분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는 지역을 제가 알려드린다고 했습니다. 그 지역은 어떤 지역일까요? 그 지역을 지금부터 한번 제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지역은 제가 얘기한 대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지하철이 완공되는 지역들 2021년에 완공되는 지역들을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죠. 원래 원칙대로 한다면 이 지하철의 계획들, 교통의 계획들, 그리고 착공이 될 때, 그리고 완공이 될 때 이렇게 세 단계에 의해서 아파트의 가격, 주택의 가격, 집가의 가격은 상승하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2021년도에 지하철 개통을 앞두고 있는 지역들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선반영이 일부는 돼 있습니다. 지금 봤을 땐 비싸 보이겠죠. 하지만 이러한 지역들은 개통이 되게 된다면 실제로 이 노선들을 직접적으로 활용을 하기 때문에 다시 실가치를 반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들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제가 이 유튜브를 운영하면서 여러분들한테 지역들을 찍어드리진 않습니다. 왜냐면은 그런 게 부동산의 투기 주장이나 이런 것들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어떠한 지역들을 찍어드리지는 않고 분양 물량이 나오면 그 물량들을 소개해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차피 확정이 된 노선들이고 그리고 내년에 이제 완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지역들이 어디인지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선을 여러분들께서 집중해서 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 방화에서부터 지금 현재는 강동에서 이제 위로는 하남 풍산 그리고 아래로는 마천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노선이 지하철 5호선입니다. 근데 이 지하철 5호선이 이제 2021년에 2단계 구간이 강일역하고 그리고 이쪽에 하남 검단산역이 이제 연장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에 이 미사 지역, 강동 지역에 있는 지하철 5호선이 내년에 완공이 추가적으로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미사 지역이라든가 이 강동 일대 아파트 가격들이 전체적으로 큰 폭으로 올랐지만 이 지역들이 지금 큰 폭으로 오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지역이 어디인지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성이 있고 이 지역 주변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이 해당 지역들을 꼭 방문을 하셔가지고 아파트의 가격이 어떻게 변동되고 있는지를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서울 지하철 5호선 연장 하남선 2단계 구간 개통이 어디인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5호선이 연장되는 1단계 구간은 지금 개통이 됐습니다. 그래서 강일역을 제외하고 강일역은 2021년에 지금 개통을 할 예정이고 이제 미사라든가 풍산역 같은 경우에는 개통을 한 상황이에요. 그리고 2단계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하남시청이라든가 하남검단이라든가 이 역이 개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 2단계 구간은 2021년 이제 한 3, 4월 경에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개통이. 그래서 아직 현재 개통이 안 된 지역이기 때문에 이 지역은 이제 개통이 되게 된다면 그에 따른 수혜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일역 같은 경우에 최근에 분양 물량을 많이 다루었죠. 이제 12월 달에 분양을 앞두고 있는 곳들이 강일지구에 두 곳이나 예정되어 있습니다. 제가 이제 12월에 분양 물량에서 다루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보셔야 되는 지역들은 어디냐면 하남 쪽에 이제 2단계 구간 이 강일 지역하고 강일역은 이제 개통이 되니까 강일지구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이 하남 시청하고 하남 검단 쪽에 이 주변들 하남 쪽에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 지역의 아파트 가격이 무섭게 오르고 있습니다. 괜히 오르고 있는 것이 아니라 3기 신도시의 교산 신도시에 대한 그런 기대감도 있겠지만 개발 계획에 따른 이런 5호선이 지금 연장이 되고 있고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이런 개통 구간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가치가 높다고 보여집니다. 하남 쪽이.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아직 2단계 구간은 개통이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쪽 지역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국토교통부에서 이 실거래 가격이 지금 어떻게 형성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개통이 되게 되면은 이 아파트의 가격들이 어떻게 형성될 것인지를 유추해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2021년에 이 지역의 아파트의 가격들도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주변의 구축이라든가 아파트 청약 물량들이 있다면 관심을 가질 필요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럼 2021년에 개통을 또 앞둔 지하철 7호선의 연장선에 대해서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도 보면은 끝노선들을 잘 보실 필요성이 있어요. 장암역이 있고 그리고 부평구청역이 있죠. 이 지하철 7호선의 연장 노선은 이 부평구청역에서 연결이 되는 노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7호선 같은 경우에는 제가 결혼하기 전에 여기에서도 이제 투자를 했던 방식은 똑같습니다. 온수역이 그때 당시에 부평구청역까지 연장하는 그런 개발 계획이 발표가 되면서 저는 이 구간에 오피스텔을 경매로 매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철 역사가 생길 곳에 오피스텔이나 아파트를 선점해가지고 매입을 해 놓는 겁니다. 그렇게 됐을 때 시간이 지나고 착공이 되고 완공이 됐을 때 이 아파트나 오피스텔 주거 지역들의 가격들이 큰 폭으로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완공이 되고 난 다음에 환가를 해서 수익을 남기고 이제 매도를 하고 부동산 재테크를 실행을 했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이러한 방법들이 틀린 게 아니에요. 항상 똑같습니다. 원칙을 따라 하시면 돼요. 원칙을. 그 원칙이 예전에 제가 투자했던 것은 온수역에서 부평구청역까지 이 연장 구간이었다면 지금은 이 부평구청역에서 다시 연장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간이 2021년에 내년에 이제 개통을 앞두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의 현 상황만을 보고 있기 때문에 미래의 이런 교통 호재나 개발들이 이루어지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지금 현재만 보고 있기 때문에 현재 가치만 보는 시점이 그 시야가 좁기 때문에 현재 가치만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러면 이 7호선의 연장선이 어딘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는 부평구청역이 있습니다. 이 부평구청역 같은 경우에는 인천 1호선하고 7호선이 만나는 더블 역세권의 역사죠. 그런데 이 끝나는 7호선의 지점이 성남역까지 연장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성남역은 지하철 인천 2호선하고 만나게 되는 더블 역세권으로 변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중간에 상공역이 이제 위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상공역도 신설이 될 예정이에요. 그렇다면은 부평구청역에서는 지금 서울 권역으로 빠르게 핵심 업무지구인 강남권까지도 빠르게 진입이 가능합니다. 하지만은 상공역이나 성남역 같은 경우에는 7호선 연장이 안 됐을 때는 상대적으로 서울의 접근성이 멀었다는 거예요. 안 좋았다는 거예요. 하지만은 2021년 상반기, 내년 상반기에 이제 이 성남역하고 상공역이 7호선이 연장이 될 계획이 있고 지금 완공이 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완공이 되는 시점이 되게 된다면 이 아파트 주변에 있는 아파트나 주변에 있는 주거지의 가격들이 지가들이 상승하게 될 거라는 것은 이거는 누구나가 다 알 수 있는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부평구청역에서 연장되는 이 노선들도 2021년에 지금 완공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게 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또한 이런 지역들의 아파트의 가격들이 향후에는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 개연성이 상당히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지하철 노선이 7호선에서 연장되는 이 구간들도 여러분들께서 관심 있게 보시면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제 세 번째의 지하철 연장 노선은 지하철 4호선 연장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노선은 조금 늦어질 가능성도 있다고 개인적으로 보여지는데 어쨌거나 완공 예정이 12월 말 정도에 내년에 완공될 예정이라서 한번 보게 된다면 여기 같은 경우도 끝 노선을 잘 보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오이도역하고 당고개역인데 이 당고개역에서 이제 이어지는 노선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노선 같은 경우에도 핵심적인 지역들을 이제 지나가게 됩니다. 예를 든다면 이제 명동을 지나가게 되고요. 동대문이라던가 또는 사당이라던가 핵심적인 지역들을 지나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4호선 같은 경우에는 남과 북을 가로지르는 그런 노선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당고개에서 어느 쪽으로 이제 연결이 되는지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4호선 연장 진접선을 본다면 당고개역에서 이렇게 이어져 가지고 진접지구로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별내지구 지금 핫하죠. 별내지구가 있는데 이 별내지구의 역사가 4호선이 들어설 예정이고 그리고 오남역하고 진접으로 이어지는 역사가 이렇게 신설될 예정이에요. 그래서 세 개의 역사가 신설될 예정인데 이 별내지구에는 별내지구가 이렇게 모여있는 지구는 아닙니다. 좀 퍼져있는 그런 지구인데 이 별내지구의 별내역하고 오해를 하시면 안 돼요. 별내역 같은 경우에 여기 있습니다. 하단부에 있어요. 그래서 이 별내역 같은 경우에는 GTX 노선이 이제 관통을 하는 정철하는 노선이라서 핵심적인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이 별내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8호선이 연장이 되죠. 그래서 암사역까지 연결이 되게 되면 잠실권역까지 30분대의 주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별내역의 가치가 굉장히 상당히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 이 별내역의 북부에 북부 지역의 북부 쪽에 이제 그 4호선이 연장을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별내 지구 같은 경우에는 하단에 별내역이 있고 이제 4호선이 연장되는 노선까지 두 개가 같이 합쳐지면 좋겠지만 시너지가 극대화 되겠지만 그래도 북부에 새로운 역사가 생긴다고 여러분들께서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이 외곽 지역인 오남하고 진접까지도 지하철 역사가 이제 완공이 될 예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들은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갖고 볼 필요성이 있고 이런 지역의 주거지들, 아파트들, 분양하는 곳들 관심 있게 봐야겠죠. 왜냐하면 이 지하철 노선들이 완공이 되게 된다면 서울권역으로 빠르게 직통으로 한 개의 노선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서울 핵심 권역하고는 거리가 다소 있겠죠. 다소 있겠지만은 이런 기존의 인프라를 잘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2021년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좀 알아두셔야 될 곳들을 제가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2021년도에 이제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야 될 그리고 지하철 개통이 완공이 예정된 그런 지역들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드려 봤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대다수의 분들은 이런 영상을 보고 그냥 지나쳐 가실 겁니다. 하지만 우리 구독자분께서는 지금까지 영상을 보신 우리 구독자분들이라면 꼼꼼히 메모를 해 놓으시고 발로 직접 뛰어서 이 현장에 한번 가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 세 개의 지역들, 연장되는 노선들의 지역들을 직접 가보시고 거기에 어떤 아파트들이 있는지, 어떠한 아파트 분양 예정이 되어 있는지를 좀 인터넷을 통해서 서치를 해보실 필요가 있고 그리고 이 지역의 아파트들의 실거래 가격이 어떻게 지금 변동되고 있는지, 얼마나 전세 가격들이 변동되고 있는지를 반드시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역들에 관심을 갖고 여러분들이 남들보다 한 발 빠르게 이런 지역들의 가치를 알고 계신다면 이런 지역들의 분양 물량이 나왔을 때 다소 비싸다고 하더라도 이런 개발 계획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고 가치를 여러분들이 잘 평가할 수 있다면은
분양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파트 청약 신청할 수 있는 겁니다. 또는 구축의 아파트도 매입할 수 있는 거예요. 다소 비싸다고 생각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의 이런 현 시장의 상황들을 반영해 봤을 때 향후에 가치 평가를 했을 때 이런 지역들의 가치가 지금의 현재 가격 시세보다 상향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1년에 있는 분양 예정인 지역들을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렸고, 여러분들이 오늘 제 영상을 보시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앞으로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상들 만들어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믿고 봐주셔서 진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그리고 저 스스로한테 부끄럽지 않고 여러분들한테 부끄럽지 않는 영상들로 여러분들한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버튼, 좋아요 버튼 눌러주시면 제가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도 이제 2021년에 이러한 노선들이 있는 곳들 잘 체크하셔서 좋은 내 집 마련, 올바른 부동산 재테크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